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엔비디아 ASML 악재로 반도체주가 하락하면서 증시를 전체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트럼프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오르고 내리고 이제 약간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대규모 순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약주, 뭐 제약주 중에 정말 일부만 올라갔고 원전주, 현대차 그룹주, 금융주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갔는데 어쨌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는 좀 약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선 뭐 반도체주 약세가 제일 두드러졌죠. 뭐 엔비디아가 AI 칩을 국가별로 수출하는데 당국에서 좀 규제를 둘 것 같다. 이 나라에는 이만큼만 팔어 뭐 이런 걸 할 것 같다라고 해서 향후에 중동이 좀 큰손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실적 전망치가 달라지려나 이런 걱정이 좀 있었죠. 그리고 ASML이 또 실적이 부진하다, 수주가 부진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반도체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ASML 재료 같은 경우는 수주가 왜 줄었나 이게 보시면 수주 추이인데 좀 줄었잖아요. 그래서 우선 뭐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미국에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고 그리고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와 인텔이 파운드리가 부진하니까 좀 잘 돼야 이걸 갖다가 제품 구매해가지고 돌릴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운데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역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AI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 부진 뭐 이런 식으로 CEO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나쁜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반면에 또 좋게 보려면 이게 이제 투자가 축소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축소되면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공급 과잉 문제,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게 돼서 공급이 과잉될 거다 이런 걱정이 있는데 뭐 설비 투자가 덜 되면 공급 과잉도 그렇게 길게 나타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격은 또 금방 또 회복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이제 대체로 오늘은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이 되면서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아시아에서 ASML이 이제 고객인 업체들은 대부분 다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여파로 이제 지수 자체도 좀 밀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낙폭의 3분의 2가 그 두 종목이 담당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브리핑보다 따로 이거는 뽑아서 방송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이제 미국의 패권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달러 지위 가지고 뭐 글로벌 자산 시장에 영향 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고 원자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중동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쉐일이라는 엄청난 거 그리고 제가 정유업계 계신 분한테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쉐일 업체들 수익 기준점이 지금 60달러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생산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국제유가 가격 변동성을 미국이 조절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미국의 공장 지역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에서는 제품들이 생산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어떤 패권도 미국 쪽으로 원래는 이제 제조업은 미국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고 그 중심에는 AI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강력한 어떤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 지금 현재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걸 또 이제 미국이 완벽하게 거머쥐기 위한 어떤 패권 전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향후에 이런 노이즈가 가끔 한 번씩은 계속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근데 이건 제가 뭐 한 1분 안에 끊으려고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얘기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은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막판 상승, 그게 결과적으로 대규모 수주가 이후에 이제 반응이 나왔죠. 근데 오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진 못해서요. 사실 오늘 좋은 재료가 있었거든요.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 목표가 상향 이런 어떤 보고서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그 트럼프가 부각이 되면서 영향을 좀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각되면 전기차 산업이 계속 커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고 트럼프 이야기는 잠시 또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그나마 좀 지수가 버텼던 거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가 다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모비스, 뭐 글로비스 이런 종목군들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자동차 부품이 강한 게 아니라 현대차 안에 자동차 부품 또는 이제 운송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지배구조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는지 오늘 좀 힌트를 통해서
뭐 향후에 이제 종목들을 좀 뒤져가지고 찾아보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6만 원 밑에. 사실 오늘하고 내일이 되게 아쉬웠던 게 한 뭐 좀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붙어줬으면 완전히 바닥을 쳤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돌발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6만 원 이하로 다시 내려가 버린 점, 또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대규모로 재개가 된 점이 좀 부담이 됐고, 오늘로 삼성전자 연속 순매도는 사상 최대 기록, 최장 26일인가? 하여튼 그런 기록까지 이제 진입하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 수출도 잘 되고 최근에 지정학 리스크도 또 제기가 되고 하면서 방산주들 일부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가 이게 재료는 이런 거였어요. 뭐 고부가가치, 다음에 뭐 주주 환원 밸류업 이런 재료 있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유난하게 올라간 거 봐서는 지배구조 관련된 뭔가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심도 됩니다. 그 다음에 증권주가 이제 은근히 올랐는데 증권업종이 또 고비죠. 보시면은 8월, 9월에 각각 고점을 맞고 밀렸던 자리까지 내려왔는데 오늘은 종가를 그 선을 돌파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어붙이는 흐름이 나오지. 제가 이제 차트를 좁혀봐서 그렇지 되게 길게 놓고 보면 증권주도 정말 오랫동안 시세가 안 나왔던 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구도에서 이제 밸류업 이슈가 시장에서 좀 투자할 게 별로 없다 이럴 때는 투자에 대해 안전하게 가는 게 밸류업 또는 뭐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쪽 구도로 만들어진 게 오늘 뭐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증권업종 자체가 최근에 수급은 되게 좋았어요. 보시다시피 10월 들어서 개인이 매수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좀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군들이 역시 기관들이 특히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가 나오는데 특히 동시호가에 갑자기 더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치고받고가 있긴 했는데 이게 좀 특징인 게 오늘 동시호가 전까지 매도 비중이 외국인들이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늘 34%까지 늘었는데 전체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동시호가 전까지는 저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감 기준으로 보면 매수 비중은 어제와 동일하고 매도 비중은 늘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팔던 외국인들이 속도 조절하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강약 조절을 좀 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침에 그런 표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이제 바깥에서 뭐 운동 삼아 돌아다니는데 무리하면 또 확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 되고 뭐 이런 단계 있잖아요. 어쨌든 퇴원을 했는데 불안정한 단계. 그러니까 지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제가 표현한 대로 퇴원을 했기 때문에 또 매수하는 날도 종종 나올 것 같긴 한데 매도하는 날은 또 화끈하게 매도하는 이런 어떤 변동성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업종이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팔긴 했는데 전체 매도에서 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특정 종목에만 매도가 집중되던 게 좀 번지고 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특정 종목만 판다라는 거랑 골고루 다 판다라는 거는 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여전히 뭐 반도체 매도가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분산되는 점이 있다라는 거는 좀 불만스럽죠.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될 것까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 매수 쪽은 뭐 금융주, 그다음에 뭐 현대차 관련된 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역시 모비스가 순매수 1위,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뭐 금융주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했고, 매도는 뭐 그냥 골고루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차전지, 삼성전자 이런 거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 대형 제약주,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쪽을 좀 주목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쪽에서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좀 골라서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담았다. 특히 오늘 뭐 1,400억 이상 매도한 날이기 때문에 뭐 매수에 어떤 의미를 둘 정도의 매수를 담는 업종별 매수 고르게 담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매도 쪽에 대형 제약주, 오늘 제약 쪽 계열이 좀 되게 매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매수했던 종목들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내일 이후에 어떤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기관이 되게 중요한데 기관이 그 엔터, 반도체,
다음에 대형 제약주, 이런 쪽에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요 랭킹 바깥에 있는 종목까지 보면 여전히 종목 수로는 되게 많아요. 예, 많긴 한데,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았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던 거는 계속 사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매도 자체가 워낙 뭐 1,000억 원 가까이 팔았던 날이라, 뭐 매수 규모를 고르게 되게 많이 이렇게 하지는 않고, 샀던 종목을 그냥 조금씩 더 샀다 정도로, 예,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요약을 해보면, 그 ASML하고 엔비디아가 오늘 우리 증시 하락을 유발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지금 좀 중요한 게, 오늘 하락은 그냥 단발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냥 뭐 ASML이 실적이 정말 나쁘기보다는 뭐 미국이 규제하니까 저런 거지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종목이 오늘 못지않은 낙폭이 또 나오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노이즈가 나머지 10월, 특히 이번 주 미국 만기일도 있고 또 미국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대선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불안함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거의 뭐 최소 보합 정도까지는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틀 정도의 흐름에서 좀 버텨주거나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부각되는 게 우리 증시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부각되면 남북 관계 또 북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죠. 과거에 이제 트럼프의 정책을 감안해 보면. 그런데 반면에 득실로 보면 트럼프가 그때 막 무역전쟁 이런 거 일으키면서 우리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에 상대적으로 되게 부진했던 그런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요거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0월에 이틀 연속 매도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장에서 그 패턴을 유지를 해줄 거냐, 요거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기관의 수급은 기존에 사던 거는 계속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장 정도에서는 3대 기관이 샀던 거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다, 시황상. 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그 비빌 언덕이 없어지면 더 크게 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나오게 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선 변수가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제가 이거 그 대선 사이트를 표기를 안 했네요.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 미국 대선을 보면 예측 불가다라는 이제 주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평균치대로면 해리스가 앞서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데 이 정도 조사만 가지고는 시장에선 그렇게 안 보죠. 왜냐하면 배팅을 보면 트럼프가 이긴다가 배팅 쪽이 훨씬 더 높게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비슷하게 나오면 한 5%포인트 정도 해리스가 앞서지 않으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쪽보다는 이제 트럼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 제가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론조사 이길 때나 해리스가 이길 때랑 마찬가지인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예, 뭐 트럼프가 된다, 해리스가 된다, 이걸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모르는 상황 자체 가지고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금 대선 국면에서 증시가 좀 휘둘릴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는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일주일에 하루 정도 비율로 따지면, 예, 그 정도는 이제 미국 대선 변수가 주식시장에 이제 조금 변동성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히려 근데 미국 대선 지나가면, 제가 오늘 사실 준비했다가 만 건데, 그러니까 미국 자사주 매입 블랙아웃 기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 앞두고, 이거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드릴 건데, 자사주 매입이 재개가 되는 시점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체도 뭐 이렇게 터무니없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기관들이 샀던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거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